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재 기자이고요. 이번 주는요, 정말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 지금 해리스 부통령 후보자가 막판에 치고 올라오는 듯 하는데 워낙 세상 일이 그렇듯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결과 보고 난 이후에 증시의 방향성을 염두에 두어도 된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어쨌든 우리는 채권 시장이건 주식 시장이건 막판 결과에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 대선에 대한 결과 나온 이후 잘 모르겠습니다. 주 후반에 워낙 이제 변동성이 있어서 결과가 좀 후반까지 좀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공표되는 게. 그럼 11월 FOMC가 또 맞물리게 됩니다. 지금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시장을 임해야 될지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박준우 KB증권연구원 연결해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준우입니다. 네, 10월 고용 지표는 쇼크였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고용 데이터가 나온 이유 어디에서 찾으셨나요? 네, 미국 10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예상치는 약 11만 명 정도였는데 10,000명대에 그쳤습니다. 예상보다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예상치를 하회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리케인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기간이었고 보잉을 비롯해서 대규모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 전망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기간입니다. 결국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사 기관들의 전망치를 모아둔 것인데 이번 10월은 이 전망의 편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누군가는 마이너스를 전망을 하고 누군가는 15만 20만 명까지 이렇게 전망을 해서 이제 전망하는 사람들마다 10월 비농업 고용자 숫자가 달랐다라는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고용자 숫자는 굉장히 부진한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비농업 고용자 수는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산업군을 나눠보는 겁니다. 이 비농업 고용자 중에서 경기에 민감한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을 좀 구분을 해서 고용자 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판단해보면 이 비농업 고용자 수의 전체 추이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경기에 민감해서 전체 고용에 다소 선행하는 산업들의 고용은 굉장히 부진했고 이번 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2분기부터 정점을 찍고 굉장히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이라든지 소매업이라든지 금융업이라든지 경기에 민감한 산업들은 경기 변화에 따라서 고용자 수를 빠르게 늘리거나 빠르게 줄이는 성격이 있고요. 반대로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산업들, 대표적으로 정부의 고용이라든지 의료 혹은 교육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기가 조금 안 좋아도 고용이 유지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정책의 변화로 고용이 빠르게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고용자를 앞으로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에 민감한 산업들의 추세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미국 노동시장의 신규 고용 창출 동력 자체는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실업률의 상승세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4.1%로 전후가 동일을 했는데 소수점짜리로 좀 내려가게 되면 약 한 0.1%포인트 가까운 정도로 실업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실업률 상승을 했지만 4.1%라는 수치는 연준의 중장기 전망이 4.2%를 소폭 하회하는 그런 수치고요. 다수의 전망 기관들의 균형 수준보다도 조금은 낮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미국의 노동시장은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실업률이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저고용, 저해고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미국 경제와 연결지어서 설명드린다면 급격한 위축보다는 완만한 둔화 쪽에 무게를 두는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3%를 웃돌았습니다. 이렇게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고용지표만 두고 보면 미국 금리가 그렇게 크게 오를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발표됐던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다소 금리 상승 리스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50을 하회하면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제조업 지수 안에 여러 가지 하위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New Orders라고 하는 신규 주문 항목입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고객들에게 물건을 팔기 전
전에 그 기업들 간의 주문이 늘어났느냐 감소했느냐를 기업들에게 물어본 서베이 결과입니다. 이 뉴 오더가 8월쯤에 저점을 좀 찍고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결국 심리지수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기업들의 가격 인식, 예를 들면 원가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높아진 점이 하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기업들은 여러 가지 원자재 구매라든지 비용 단위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잠재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낮아지긴 했지만 최근 한두 달 정도는 인플레이션의 하락 추세가 굉장히 더디고 일부 항목에서는 반등하는 모습들도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지수의 반등이 시장에 조금 더 금리 상승 충격으로 영향을 줬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고용은 굉장히 부진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날씨라든지 파업 등 이런 일회성 요인이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3분기 성장률은 여전히 견조했다는 겁니다. 미국 3분기 성장률이 꺾이지 않고 2% 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가계 소비와 기업의 재고를 제외한 투자, 고정 투자를 합한 기준으로 성장률을 보게 되면 3%대를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부 지출이라든지 순수출 이러한 항목들은 대외 요인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지만 가계 소비와 기업의 고정 투자는 정말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항목들이 연 3%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 정도임을 감안을 하면 미국 경제는 침체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둔화가 되더라도 굉장히 완만할 것임을 시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펀더멘털이 견조한 가운데 여러 가지 심리지수들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미국 10년물 금리가 반락하지 못하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덧붙여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도 지난 한두 달 동안 꾸준히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미국 대선 결과도 봐야 되고 또 이와 맞물려 11월 FOMC 회의 결과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연준의 방향성, 이후 미국 경제의 시각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대선 불확실성이 지나고 나면 미국 국채의 금리가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트럼프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조금 과도하다라는 겁니다. 2016년도에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에 당시 11월, 12월 두 달 동안 10년물 금리가 급등을 했었는데,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그때의 기억에 되돌리면서 트럼프가 되면 금리가 오른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의 정책을 뜯어보면 단순히 금리 상승 요인뿐만이 아니라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민 정책이 대표적인데 그러한 정책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막연히 대선 결과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한다는 리스크는 실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해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도 중요할 텐데 저희는 11월과 12월 모두 25bp씩 추가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저희 전망과 비슷하게 연내 2번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긴 한데 일부 낮은 확률로 1회 인하에 그칠 가능성도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1월, 12월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그러한 인하 기대가 조금은 더 커지면서 금리의 하향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낮아졌고 고용도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진하면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연준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가능케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연준도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지속해 나간다면 10년물 금리는 추가 상승보다는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합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아주 굵직한 대외적인 변수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출렁일 수 있거든요. 급격한 변동성에 휩싸일 수 있는데 그래도 항상 이럴 때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본 이런 부분을 잘 다지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채권보이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목요일 날 그 미국 대선의 방향성과 더불어서 11월 FOMC 전략에 대해서 공동락 대신증권 부장님과 함께 할 테니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